새벽 2시를 넘긴 시간. 도시는 멈췄지만 병원은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 천장 아래 형광등 불빛이 일정하게 깜빡였고 기계음은 숨처럼 반복됐다. 의자에는 졸다 깬 보호자들, 통증을 참는 노인들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한 균형은 문이 열리는 순간 무너졌다. 병원과 어울리지 않는 기세. 공기를 밀어내듯 들어온 몇 사람. 소라는 금세 대기실을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대기실 구석 말없이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새벽의 질서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지.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등이 굽었고 호흡이 고르지 않았다. 손에는 여러 번 접힌 종이 한 장, 건강보험증과 약 봉투였다. 저 가슴이 자꾸 답답해서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서대로 부를게요. 노인은 조용히 물러났다. 빈 의자를 찾아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대기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기침 소리, 아이의 칭얼거림, 낮게 울리는 알람음들. 그 평범한 새벽의 소리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뒤쪽에서 사람들의 흐름이 끊겼다. 기다림을 무시한 발걸음들이 줄을 가로질렀다. 3명이었다. 앞장선 남자는 목에 굵은 체인을 걸고 있었고 뒤따르는 2명은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둘러봤다. 야, 여기 접수 어디야? 목소리부터 달랐다. 묻는 게 아니라 알려달라는 투였다. 간호사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접수는 줄을 서서 순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말은 정확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줄? 여기 줄이 어딨어?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우리 형님 손 다쳤거든. 급한 거야, 급한 거. 손을 들어 보였다. 붕대가 감긴 손가락 하나. 급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 이곳이 자기들 것이라는 듯 공간을 차지했다. 노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그들은 대기실 가운데를 차지했다. 노인이 앉아있던 줄 바로 옆이었다. 한 명이 가방을 의자 위에 던졌고 또 한 명은 다리를 길게 뻗어 통로를 막았다. 아, 여기 진짜 답답하네. 에어컨도 안 틀어.
목소리가 높아지자 간호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편하게 자리를 잡았다. 가방을 열어 음료를 꺼내 마셨고 통화를 시작했다. 야, 나 병원이야. 응급실. 손 좀 다쳤어. 웃음 섞인 목소리. 통증은 없어 보였다. 노인은 여전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숨이 짧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옆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하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웃었다. 통화 중이었다.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웃음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대기실 한 줄을 차지했다. 앉는 방식부터 달랐다. 여기가 자기들 공간이라는 듯. 한 명은 음료를 마시고 한 명은 통화를 하고 앞장섰던 남자는 다리를 꼬며 접수 창고 쪽을 쳐다봤다. 야, 아직도 안 불러. 우리 언제 부르는 거야?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다.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서? 야, 우리 형님 손 봐. 피 나잖아. 붕대는 깨끗했다. 피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응급실이 뭐 하는 데야? 급한 사람 먼저 봐야지.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휘청거렸다. 옆 보호자가 황급히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다. 괜찮아요, 조금만. 손은 여전히 가슴 위에 있었다. 숨이 짧았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명이 자판기로 걸어가며 말했다. 형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빨리 끝내고 나가자. 이들에게 응급실은 기다려야 할 곳이 아니었다. 요구하면 되는 곳이었다. 그 기세가 대기실을 무겁게 눌렀다. 사람들은 더 작아졌다. 노인도 그 중 하나였다. 다만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하지 않았다. 동작 하나하나가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다. 그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했다. 하지만 서 있는 자세는 달랐다. 허리는 고닫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발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걸음은 분명했다.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접수 창구와 소란 사이에 멈춰 섰다. 말은 없었다. 다만 서 있는 위치가 분명했다. 노인이 앉은 곳과 그들이 차지한 공간 사이. 그 경계에 그녀는 섰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뭐야, 누구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천천히 돌렸다. 노인을 향해. 그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짧아진 호흡. 그녀는 모든 걸 한눈에 파악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바라봤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분명히 바뀌었다.
여성은 접수대와 소란 사이에 섰다. 말은 없었다. 다만 서 있는 위치가 분명했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노인에게 향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참는데 익숙한 표정. 여성은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갔다. 어르신.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숨이 가빠 보였다. 여성은 옆 의자를 당겨 노인 앞에 놓았다. 여기 발 올리시고 천천히 숨 쉬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다. 여성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노인의 손에 쥐어줬다. 한 모금씩만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다. 그 모습을 보며 여성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단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소란을 만들던 세 남자 쪽으로. 그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채 음료를 마시고 통화를 하고 웃고 있었다. 여성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대기실의 공기를 바꿨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가 작아졌다. 통화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 앞에 섰다. 거리는 2미터 정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주는 압박은 달랐다. 앞장섰던 남자가 다리를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뭐 할 말 있어요?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었다. 화도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다만 사실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시선이 그들을 관통했다. 남자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다. 뭐야, 왜 이래? 할 말 있으면 해.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접수 창구를 보고 대기 중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다시 노인을 봤다. 그제야 그녀는 입을 열었다. 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소음을 뚫고 들렸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줄, 우리 급한 거라니까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분도 급합니다. 그녀는 노인을 가리켰다. 더 급해 보입니다. 남자는 노인을 힐끗 보고는 다시 여성을 봤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한 발이 모든 걸 바꿨다. 소란을 만들던 쪽에서 웃음이 멈췄다. 시선이 모였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 남자는 이제 완전히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통화하던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음료를 마시던 남자는 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장섰던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서 있음이 벽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아줌마, 괜히 끼어들지 말고 비켜요. 여성은 비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섬도 없었다. 이곳은 힘을 시험할 장소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인데 왠지 더 다가가기가 망설여졌다. 야, 뭐야 이 사람? 뒤에 있던 남자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도 앞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대기실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귀는 모두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여성은 다시 남자들을 봤다. 이곳은 응급실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녀는 노인을 가리켰다. 저분은 가슴 통증으로 30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는 노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우리도 다쳤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줄을 서세요. 줄? 네, 줄입니다. 여성은 대기실 뒤쪽을 가리켰다. 저기가 끝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야, 지금 장난해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은 여전히 뒤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남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왜 이래? 그는 여성을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자리를 지켰다. 막지 않았다. 그저 비켜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남자는 멈춰섰다. 비키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분명하게.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줌마, 진짜 다칠 수 있어요.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그녀의 자세.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졌고 무게 중심은 아래로 내려갔다. 손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있었다. 언뜻 보기엔 평범했다. 하지만 그 자세는 평범하지 않았다. 준비된 자세였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났다. 뭐야, 이 사람? 뒤에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앞장섰던 남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그는 여성을 다시 봤다. 뭔가 느껴졌다.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았다. 서 있는 방식, 시선, 자세. 모든 게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대기실의 기계음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여성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섬도 없었다. 이곳은 힘을 시험할 장소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남자는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여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를 관통했다. 마치 투명한 유리를 보듯 그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남자는 불편했다. 지금까지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경멸도 아닌 그저 사실을 보는 시선. 그게 더 불편했다. 야, 이거 진짜.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뒤에 있던 두 남자도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앞으로 나설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대기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간호사도 접수대 뒤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요, 알겠어요. 그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남자는 두 명에게 손짓했다. 가자. 형님, 근데. 가자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방을 들고 음료 캔을 챙기고 의자에 걸쳐뒀던 옷을 집었다. 하지만 움직임은 느렸다. 마치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려는 듯. 여성은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서 있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 자리는 지켜졌다. 남자들은 대기실 뒤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다. 중간쯤에서 멈춰섰다. 여기 앉으면 되죠?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세 남자는 자리에 앉았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소란은 없었다. 대기실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작게 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돌아섰다. 노인에게로 향했다. 노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다. 숨도 조금 안정된 듯 보였다. 여성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다. 좀 나아지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곧 부르실 거예요. 노인은 손을 뻗어 여성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마스크 너머로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호출했다. 김영수 환자분? 노인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성이 부축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여성은 노인을 부축해 접수대로 향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됐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안으로 안내했다. 노인은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다. 여성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성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노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구부. 여성은 먼저 노인을 살폈다. 그리고 빈 의자를 당겨주고 종이를 다시 펴 손에 쥐어줬다. 아니,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다. 노인은 이미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대기실 구석, 처음 앉아있던 그 자리.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여성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앉아 있었다. 긴장이 풀렸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보호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뒤쪽에 앉은 세 남자는 조용했다.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고 앞장섰던 남자는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다. 이따금 여성 쪽을 쳐다봤지만 시선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응급실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느림은 평화로웠다. 소란도 다툼도 없었다.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응급실의 원래 모습이었다. 간호사는 이따금 이름을 불렀다. 이정희 환자분. 한 여성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박철수 환자분. 중년 남성이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보호자가 부축했다. 강민호 환자분. 뒤쪽에 앉았던 남자였다. 붕대를 감은 손을 든 바로 그 남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명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진료실로 향했다. 여성 앞을 지나갔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여성은 책에서 시선을 들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남자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은 더 조용해졌다. 여성은 책장을 넘겼다. 하지만 읽지는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습관처럼.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준비된 것. 그게 그녀가 배운 것이었다. 오래전 어둠 속에서 시간이 더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진료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왔다. 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다. 얼굴에도 핏기가 돌았다. 간호사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 봉투를 받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여성을 찾는 듯했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의 시선이 그녀를 찾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다행입니다. 큰 이상은 없으세요? 협심증 초기라고 하더군요. 약 처방받았어요. 노인은 약 봉투를 들어 보였다. 제때 오길 잘했다고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드시고 조심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건강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더 말하려 했지만 여성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 보세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노인은 할 말을 잃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응급실을 나섰다. 출구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여성은 다시 책을 읽고 있었다. 노인은 깊이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갔다. 대기실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달랐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여성은 책장을 넘겼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소란의 중심을 바라봤다. 손짓 하나, 줄의 끝을 가리켰다. 그 이상은 없었다. 아니,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세 남자는 이미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한 명은 새 붕대를 감고 있었고, 나머지 두 명은 멀쩡했다. 그들은 대기실을 지나쳐 출구로 향했다. 여성 앞을 지날 때, 한 명이 잠깐 멈칫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나머지 두 명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기실은 평온했다. 여성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밤이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새벽 3시가 넘어갔다. 응급실은 조금씩 한산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진료를 마치고 나갔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줄었다. 여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책을 읽다가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네. 아까 정말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큰 사고가 안 났어요. 간호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정이었다.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 드렸네요. 아닙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여성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내렸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느껴졌다. 호기심, 감사, 존경.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게 더 편했다. 여성은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필요할 때만. 시간이 더 흘렀다. 새벽 4시. 응급실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은 많이 줄었다. 여성은 가방을 챙겼다. 책을 넣고 지퍼를 닫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접수 창구로 걸어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제 차례는 아직인가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다 멈췄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에 탄 노파와 그를 미는 중년 여성. 딸로 보였다. 노파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딸은 다급한 표정으로 접수대로 향했다. 저기,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못 쉬셔서요. 간호사는 재빨리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잠시만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여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파는 고개를 들었다. 숨이 가빴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여성은 쪼그려 앉아 노파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숨 쉬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노파는 여성의 눈을 봤다. 그 눈빛이 안정감을 줬다. 여성은 함께 숨을 쉬었다. 천천히 깊게. 노파도 따라했다. 조금씩 호흡이 안정됐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곧 부르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노파를 안으로 데려갔다. 딸은 여성에게 깊이 고개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딸은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책을 꺼내려다 말고 그냥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지영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여성은 눈을 떴다.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대로 향했다. 네, 저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성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새벽의 응급실. 그곳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다. 이곳은 차례가 지켜지는 곳이라는 것을, 아픈 사람이 먼저인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짧은 침묵. 기계음만 응급실을 채웠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이들도 말없이 따라 움직였다. 뒤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으로 차례라는 개념이 생겼다. 아니, 이미 그 일은 끝나 있었다. 여성은 진료실 안에 있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왼쪽 어깨가 계속 결려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50견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의사는 여성의 어깨를 눌러보고 움직임을 확인했다. 통증이 심한가요? 참을 만합니다. 물리치료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일단 소염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리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는 짧게 끝났다. 여성은 처방전을 받고 밖으로 나왔다. 대기실은 한산했다. 새벽 4시 반. 가장 조용한 시간대였다. 몇몇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모두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성은 약국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여성은 돌아봤다.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대기실에서 봤던 사람이었다. 네. 아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선뜻 나서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필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여성은 잠깐 망설였다. 지금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아무튼 덕분에 배웠습니다. 다음엔 저도 용기 내볼게요.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됐습니다. 남자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여성은 다시 약국으로 향했다.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았다.
어깨 조심하세요. 약사가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은 약 봉투를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여성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주차장으로.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사람. 새벽 병원을 나서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 하지만 오늘 밤 응급실은 달랐다. 그녀가 있었기에. 여성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맸다. 백미러를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했다. 병원이 멀어졌다. 불빛이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응급실은 여전히 밝았다. 그곳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질서가 있었다. 말없이 세워진 질서. 힘이 아닌 존재로 세워진 질서. 그리고 그 질서는 아침까지 이어졌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간. 응급실의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밤 근무 간호사들은 인계를 준비했다. 오늘 밤은 좀 조용했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다. 다행이다. 어제는 진짜 난리였잖아. 그나저나 아까 그분 정말 대단하시더라. 누구? 새벽에 오셨던 분. 소란 피우던 사람들 조용히 시키신 분. 아, 그분. 교대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새벽에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줄도 안 서고 큰 소리 치고 또 근데 한 분이 나서서 말 한마디 없이 정리하시더라고. 어떡해요? 그냥 서 계시기만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간호사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뭔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특임대 출신 아니에요? 다른 간호사가 끼어들었다. 제가 보안 요원한테 들었는데 그쪽 사람들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다르대요. 707 특임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간호사들은 인계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다. 긴 밤이었지만 보람 있었다. 누군가 덕분에 응급실은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 아침 일찍 온 환자들이 하나둘 접수를 했다. 모두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어젯밤의 일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질서가 자리 잡았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질서.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지켜냈기 때문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기실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호출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숨을 돌렸다. 며칠이 지났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줄었다. 새치기 하는 사람도 줄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차례를 지켰다. 간호사들도 느꼈다. 요즘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맞아. 예전엔 매일 싸움 말리느라 정신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 같아. 그날, 그분 오셨던 날. 간호사들은 그날을 기억했다. 말없이 질서를 세운 여성.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기억했다. 조용하지만 강했던 존재감, 말보다 강했던 자세, 그리고 흔들림 없던 눈빛. 다시 오실까? 글쎄, 어깨 치료받으러 오신다고 했으니 오시면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하지만 여성은 다시 오지 않았다. 적어도 그 응급실에는 그녀는 필요한 곳에만 나타났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한편 그날 밤 소란을 피웠던 세 남자. 그들도 달라졌다. 앞장섰던 남자는 동네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다. 샌드백을 치며 땀을 흘렸다. 예전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깨달았다. 진짜 힘은 소리가 없다는 걸. 진짜 강함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샌드백을 치며 생각했다. 나는 약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남들을 무시해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그 여성은 달랐다.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기만 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남자는 샌드백을 멈추고 거울을 봤다. 땀에 젖은 얼굴.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달라지고 싶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남을 짓밟는 강함이 아니라 남을 지킬 수 있는 강함. 그는 다시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땀이 쏟아졌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다른 두 명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한 명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한 명은 기술학원에 등록했다. 예전처럼 어울려 다니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이 그들을 바꾼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계기는 됐다. 자신들이 얼마나 작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걸 깨닫게 해줬다. 여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니, 이 장면은 이미 지났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여성 한지영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책을 읽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들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영 씨, 오늘도 왔어요?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자꾸 여기 오네. 저는 할머니들 보는 게 좋아서요. 지영은 진심이었다.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게 편했다. 그들은 삶의 무게를 알았다. 허세 부리지 않았다. 진솔했다. 지영 씨는 무슨 일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예전에요? 그냥 특별한 일 했습니다. 특별한 일? 네. 지금은 쉬고 있어요. 지영은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노인들도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느낄 수 있었다. 이 젊은 여성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걷는 모습, 서 있는 자세, 눈빛. 모든 게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다. 힘든 일 많이 하셨나 보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네, 조금. 이제 푹 쉬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고생했어. 할머니의 손이 지영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시장에 갔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는데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돈 내놨으면 물건 가져가든가. 아니,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뭔 소리야? 안 했잖아. 지영은 걸음을 멈췄다. 생선가게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가게 주인과 손님. 손님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제가 분명히 계산했어요. 10,000원 드렸잖아요. 10,000원? 누가 받았어? 나 안 받았는데. 주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영은 천천히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주인은 지영을 쳐다봤다. 아, 이 할머니가 돈 안 내고 물건 가져가려고 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계산했어요. 할머니는 억울한 표정이었다. 지영은 할머니를 봤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생선 몇 마리. 할머니, 언제 계산하셨어요? 아까요. 저기 계산대에서요. 할머니는 카운터를 가리켰다. 10,000원 드렸어요. 분명히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인을 봤다. CCTV 확인해 보시죠. 뭐? CCTV 있잖아요.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게 CCTV가 고장나서. 그럼 영수증은요? 영수증? 할머니가 계산하셨으면 영수증이 있을 텐데요.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영수증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돈만 드렸어요.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없었다. 지영은 다시 주인을 봤다. 카드 내역은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 영수증은요? 그건 안 물어보셔서. 지영은 조용히 주인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주인은 그 눈빛을 피했다. 아니, 뭐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죠. 사람 많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지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주인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다. 그냥 이번엔 제가 넘어가죠. 할머니,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제가 계산했어요. 할머니는 억울해했다.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음엔 영수증 꼭 받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자주 오니까 확인해 볼게요. 지영은 주인을 다시 봤다. 다음엔 영수증 꼭 드리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지영은 할머니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억울해했다. 제가 정말 계산했는데. 할머니, 다음부턴 영수증 받으세요. 꼭요. 네, 고맙습니다. 지영은 할머니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깊이 고개 숙였다. 지영은 돌아서 걸었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세상엔 여전히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노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말이 약하다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 지영은 그게 싫었다. 그래서 나섰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 낮게 말했다. 저 사람 특임 쪽 출신이라더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뒤늦은 이해였다. 시장을 나온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원룸.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다.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한쪽 벽에는 사진 한 장. 군복을 입은 여성들의 단체 사진.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여군 특수부대. 지영은 그곳 출신이었다. 15년을 복무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국가 중요 시설 경호. 어둠 속에서 싸웠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임무는 항상 성공적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상관들은 그녀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영은 떠났다. 2년 전. 이유는 간단했다. 지쳤다. 끝없는 긴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잠들 수 없는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외로움. 지영은 제대를 선택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다. 왜 그만둬? 너 없으면 우리 어떡해? 미안해. 나도 쉬고 싶어. 쉬려면 휴가 내면 되지. 그런 쉼이 아니야.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동료들은 이해했다. 모두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걸 알았다.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지 않은 순간. 지영은 제대했다. 하지만 몸에 밴 건 지워지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 그건 훈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삶의 일부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영은 오늘도 나섰다. 응급실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지영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때의 자신이 보였다. 젊고 강하고 두려움 없던 자신. 하지만 지금의 자신도 나쁘지 않았다. 더 이상 총은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더 조용한 방식으로. 지영은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저물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지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나설 것이었다. 그게 한지영의 방식이었다. 일주일 후, 지영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좀 있었다. 과일을 고르는데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야, 담배 한 보루 주세요. 목소리가 거칠었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주인은 50대 남성이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귀찮게 왜 그래요? 담배나 주세요. 미안하지만 신분증 없으면 못 팔아요. 아니, 봐도 성인이잖아요. 그래도 규정이에요. 주인은 단호했다. 남자는 혀를 찼다. 아, 진짜. 요즘 다 팔면서 뭐가 이래? 다른 데 가보세요. 야, 장사할 거야 말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주인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규정이라고요. 신분증 없으면 못 팔아요. 아, 진짜 빡치네. 남자가 카운터를 손으로 쳤다. 쾅! 큰 소리가 났다. 주인은 뒤로 물러났다. 손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담배 주든가. 지영은 과일을 내려놓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남자들은 여전히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저씨, 진짜 장사 이따위로 할 거예요?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돼요.
신분증이 없다니까요. 그럼 못 팔아요. 야, 진짜. 남자가 다시 카운터를 치려는 순간 지영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조용히,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남자는 놀라 뒤돌아봤다. 뭐야? 지영은 말없이 그의 손목을 놓아줬다. 그리고 주인을 봤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주인은 안도한 표정이었다. 지영은 남자들을 봤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못 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손님이에요. 여기.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남자는 그 눈빛을 보고 주춤했다. 아니, 우리 그냥 담배 사려는 건데. 신분증 없으면 안 돼요. 법이에요. 법? 네. 청소년 보호법이요. 지영은 또박또박 말했다. 사장님이 팔면 처벌받아요. 과태료 물어야 하고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다른 곳 가세요. 편의점이나 다른 슈퍼. 거긴 또 신분증 보라고 하던데. 그럼 신분증 가져오세요. 지영의 말은 단호했다. 남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짜. 알았어요. 그는 친구를 쳐다봤다. 가자. 근데. 가자니까. 두 남자는 투덜거리며 슈퍼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주인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요즘 이런 애들이 많아서. 주인은 피곤한 표정이었다. 신분증 안 보여주고 담배 달라고 하면서 화내요. 힘드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장사니까.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장을 보러 갔다. 과일을 담고 우유를 집고 계산대로 갔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지영은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계산을 하며 말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뭔가 다르시더라고요. 다르다뇨? 그냥 느낌이요. 든든한 느낌?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안 났어요. 천만에요.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영은 물건을 들고 슈퍼를 나섰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거리는 조용했다. 지영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하루. 지영은 그걸로 충분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지영의 일상은 계속됐다. 아침 운동, 시장, 독서, 산책. 가끔 경로당에 들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지영은 항상 깨어 있었다. 주변을 살폈다.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용히 나섰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버스를 타고 있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승객들이 앉아 있었고 한 할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70대로 보였다. 손에는 큰 짐을 들고 있었다. 무거워 보였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짐도 무거우신데 앉으세요.
지영은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세요? 다음 정거장에 내려요. 제가 내릴 때 챙겨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다. 지영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가 내렸다. 지영도 함께 내렸다. 제가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앞에 아파트까지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영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걸었다. 짐은 무거웠지만 지영에겐 가벼웠다.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파트 앞까지 함께 걸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지영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다시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지영 씨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저 이동훈입니다. 707 이대대에 계셨을 때 함께 근무했었죠. 아, 동훈 씨. 지영은 기억했다. 후임이었다. 밝고 성실한 후배.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동기한테 번호 받았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시청 앞 카페에서 3시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동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무슨 일일까? 지영은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 만나면 알게 될 것이었다. 버스가 왔다. 지영은 버스에 올라탔다.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오후 3시. 시청 앞 카페. 지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습관이었다. 항상 미리 도착해서 주변을 파악하는 것. 카페는 한산했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영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다. 정확히 3시. 이동훈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자세가 군인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지영을 발견했다. 선배님. 지영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이동훈은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선배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이동훈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동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이동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선배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네. 사실 저희 팀에서 민간 보안 컨설턴트를 찾고 있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가웃했다. 민간 보안 컨설턴트요? 네. 기업 보안 교육이랑 위기 상황 대응 훈련 같은 거요. 내가요? 네. 선배님 경력이면 충분하시고 무엇보다. 이동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선배님을 신뢰하거든요.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출강하시면 돼요. 급여는요? 일당 50만 원입니다. 교통비 별도고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나쁘지 않았다. 생활비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다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동우는 명함을 건넸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어요. 지영은 명함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얘기를 나눴다. 동기들 근황, 부대 소식.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이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님, 정말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연락할게요. 이동우는 나갔다. 지영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명함을 내려다봤다. 민간 보안 컨설턴트. 새로운 길이었다. 군복을 벗었지만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지영은 명함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카페를 나섰다. 거리는 붐볐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지영은 그 속을 천천히 걸었다. 생각이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평범한 일상을 계속할까?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됐다. 지영은 집으로 향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영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민간 보안 컨설턴트 제안. 매력적이었다. 경험을 살릴 수 있고 수입도 괜찮았다. 하지만 망설여졌다. 다시 그 긴장감 속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지영은 확신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경로당에 갔다.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오늘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의 빠른 대응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면엔 경비원이 나왔다. 50대 남성.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지영은 화면을 바라봤다. 경비원의 표정이 낯설지 않았다. 지쳐있지만 책임감 있는 얼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의 얼굴. 뉴스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네. 그러게요. 경비원들도 힘들겠어요. 누가 저 사람들 지켜줄까? 지영은 그 말에 멈칫했다. 누가 그들을 지켜줄까? 경비원, 보안요원, 현장 직원들.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지영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지영은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훈 씨, 저 한지영이에요. 아, 선배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이동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교육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자세한 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시 누군가를 지키는 일.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통해,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지영은 미소 지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그날 새벽 응급실은 제자리를 찾았다. 고성은 사라졌고 차례는 지켜졌다. 노인은 밀려나지 않았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세운 질서는 가장 조용한 참교육이 되었다. 한지영은 이제 다시 걷고 있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사명감은 여전했다.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더 조용한 방식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첫 교육날, 지영은 교육장에 들어섰다. 20명의 경비원들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40대에서 60대까지.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다. 현장에서 매일 긴장하며 일하는 사람들. 지영은 그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맡은 한지영입니다. 간단한 소개였다. 경력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위기 상황 대응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영은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은 매일 최전선에 계십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하죠. 맞습니다. 한 경비원이 답했다. 힘들 거예요. 지영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기술이 아닙니다. 지영은 교육생들을 둘러봤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요? 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위기 상황은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해결되나요? 존재감입니다. 지영은 또박또박 말했다.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영은 교육을 시작했다. 자세, 시선, 호흡. 작은 것들부터 알려줬다. 서 있을 땐 무게 중심을 낮추세요. 흔들리지 않게요. 교육생들이 따라했다. 시선은 상대의 눈을 봐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하지만 겁이 나는데요. 겁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여주면 안 돼요. 지영은 시범을 보였다.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교육생들은 감탄했다. 와, 정말 다르네요.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요.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교육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자세, 시선, 호흡,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가짐. 여러분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영은 마지막에 말했다.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뭔가요? 싸우는 사람은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막으려고 하죠. 지영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막는 겁니다. 사고를 막고 피해를 막고 더 큰 문제를 막는 거예요. 교육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교육 때 또 뵙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경비원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현장에서요. 오래 일했거든요. 어떤 일을요? 비슷한 일이요. 지키는 일. 경비원은 더 묻지 않았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천만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영은 교육장을 나섰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20명에게 힘을 줬다. 그들이 현장에서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지영은 걸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 길인가 보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싸우지 않아도,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아도,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지영은 미소 지었다.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 시작된 일, 조용히 질서를 세운 일,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길의 시작. 한지영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군복을 벗었지만 사명은 여전했다. 이제 그 사명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게 한지영의 삶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도시에 불이 켜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중엔 오늘 교육을 받은 경비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내일 현장에 나갈 것이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한지영도 내일을 준비할 것이었다. 또 다른 교육,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루하루, 조용히, 꾸준히,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계속할 것이었다. 그날 새벽 응급실에서처럼, 시장에서처럼, 슈퍼에서처럼, 버스에서처럼,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한지영은 거기 있을 것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었다. 한 사람씩 한순간씩.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